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한 쿠팡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결성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생기자마자 택배 노조 간부가 쿠팡 직원을 폭행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택배 노조 간부가 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좀 충격을 줬는데 어제는 무단 침입을 했다고요? 네, 일단 영상 제보가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보시면 일단 이 영상에 나오는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쿠팡 배송 캠프고요. 예. 내부 직원이 차량 문을 열자 이렇게 누군가 화물칸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 폐쇄 회로에 포착이 됐습니다. 정체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인 원모 씨인데 예. 이렇게 침입해서 1시간가량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 씨는 전날에도 배송 캠프를 찾아 다른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이 영상을 좀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폭언, 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이어 헤드락까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고 이 폭행 등의 혐의로 원 씨는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 씨는 민주노총 산하의 간부급인데 지난 24일 쿠팡의 노조 지회가 결성되자 이 내부 노조원들을 만나겠다는 명목으로 내부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쿠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가 노조 간부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며 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조의 대응이 워낙 강경했다 보니 인터넷에 이 영상이 많이 퍼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진 상황입니다. 네. 시민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조가 아무래도 고용주에게 이제 고용을 받고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니까 갑을 관계에서는 의뢰 위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봤자 위로 딱히 전달되는 것도 한정적일 거고 해서 그들이 좀 평화적이고 좀 온화한 수단으로 말을 했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선택한 수단이 폭력이지 않았나. 물론 노조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과격한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집단 간에 더 현명한 합의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첫 폭행 사태가 벌어진 날이 마침 노조가 창립 총회를 한 날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사측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팡의 물류배송자회사 CLS의 이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이날 결성이 됐는데요. 네. 이들이 이날 주장한 것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예. 해고 철회와 고용안전 보장, 생활물류법 준수, 분류작업 개선, 노동시간 단축, 프레시백의 회수, 세척 단가 현실화 이런 것들인데요. 예.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쿠팡 택배 노동자인 쿠팡 퀵플렉스들이 이 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세척 등으로 173분의 공짜 노동을 하고 이 식사와 휴게 시간은 하루에 불과 18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휴일 근무나 프레시백 회수율, 반품 교환 회수율 등은 기준으로 이 기사들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또 구역 회수라고 불리는 클렌징 위협을 수시로 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쿠팡 노조는 이 퀵플렉스 노동자들이 월 평균 119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주당 평균 5.9일을 일하고 한 달 평균 4.8일밖에 쉬지 못해서 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쿠팡 측은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제 불법 선동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CLS는 이 택배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 퀵플렉스들은 이 쿠팡에 소속된 이 택배 기사들이 아닙니다. 네. 이 CLS는 지역 택배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택배 대리점들은 개인 사업자인 배송 기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형태거든요. 이는 택배 대리점과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 쿠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또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앞서 택배 노조가 주장한 클렌징을 당한 사례, 이런 사례들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쿠팡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프레시백 회수 세척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백 회수는 동료 차원에서 건당 100원을 주고 있고요. 또
또 세척의 경우에는 전문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퀵플렉스들이 실제 세척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세척기기에 넣기 전에 이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한 번씩 털어달라라고 했던 것이 좀 와전되면서 노조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요. 노조가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이 월 149만 원, 요 수익도 평균 196만 원인 개인 사업자의 월 평균 소득과 319만 원인 일반 임금 근로자 수익보다 많고 더군다나 퀵플렉스 상위 30%는 6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다고 한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쿠팡은 이제 8년째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겨우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뜻하지 않은 좀 내용을 겪게 됐습니다. 이 택배 노조가 이 사옥을 불법 점거했던 이 CJ 대한통운 사태도 생각이 나는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이 두 분기 연속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 사상 최대 연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26조에 달하다 보니 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전통의 유통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커머스 업체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들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야 할 시기인데 이 노조와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확장의 차질이 벌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의 CJ 대한통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택배 노조는 앞서 2021년부터 4차례 파업을 벌이다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2월 19일간 CJ 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CJ 대한통운은 택배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 업무 방해와 시설물 파손 등 이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